안녕하십니까. 바이블 내비게이션의 저자 양소지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의 뿌리는 단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 하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단군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대체 단군은 누가 낳은 것이며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이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알거나 제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학계 일각에서 성경 창세기의 기록을 근거로 제시하며 노아 홍수 이후 동방으로 사라진 욕단이 바로 단군과 동일 인물일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단군과 그 뿌리에 대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올리기 전에 먼저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한 번만 눌러주시고 이런 엄지척 모양은 제 방송을 보실 그때마다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건국의 시조인 단군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단군에 관한 최초의 기록을 우리는 고려시대 일현 스님의 저서 삼국유사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삼국유사는 현재 보물 419-2호로 지정되어 성암고서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곰이 쑥과 마늘의 고통을 이겨내고 여인으로 환생을 했는데 그 여인과 환웅이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 단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우리는 단군 신화라고 합니다. 신화는 어디까지나 신화일 뿐 사실이 아닙니다. 단군 신화를 기록한 일련의 삼국유사는 고려 말기 충렬왕 때의 작품입니다. 일련은 1206년 태어나 1289년까지 83세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기록한 단군은 지금부터 4354년 전에 고조선을 건국한 한민족의 시조입니다. 일련이 단군을 만난 게 아닙니다. 그의 저서 삼국유사는 약 3500년 전에 단군의 실체를 역사로 기록해 놨을 뿐입니다. 일현 스님은 어떻게 단군의 역사를 알고 기록하였을까요? 그는 입을 통해 전래되어 온 단군 설화를 근거 삼아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곰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구전으로 대대로 전래되어 온 설화이며 그래서 그것을 단군 신화라 하는 것입니다. 일현 스님보다 83년 뒤에 태어난 이승효가 있습니다. 그들은 고려 말기인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이승효는 제왕운기라는 유명한 역사책을 남겨놓았습니다. 제왕운기는 보물 418호로 지정되어 현재 삼성출판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승효는 제왕운기를 통해 단군이 건국한 때를 BC 2333년으로 밝혀 놓았습니다. 이승효가 누굴까요? 이승효는 고려 말기 1224년 태어나 1300년까지 76년을 살았는데 고려 고종과 충렬왕 시대의 역사학자였습니다. 그가 기록에 넣은 단군의 연대는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 확실한 기록은 아닙니다. 여기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시조인 단군이 성경에 기록된 욕단과 동일 인물일 거라고 추측하는 성경학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근거 있는 주장일까요? 그 근거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 암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홍수심판 이후에 동방으로 사라진 욕단과 그 가족들 이야기입니다. 노아에게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아들 셋이 있었는데 셈은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축복권을 얻었습니다. 셈의 후손들이 모두 선민으로 축복받은 게 아닙니다. 성경은 셈의 증손자 에벨의 온 가족에게만 선민의 축복권이 주어졌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은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에벨은 셈의 증손자가 됩니다. 에벨이 낳은 온 자손에게 선민의 자격이 부여된 것입니다. 에벨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벨렉과 욕단입니다. 창세기 10장 25절입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벨렉의 후손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을 거쳐 요셉과 메시아로 이어졌음을 성경은 명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축복을 받은 욕단과 그 후손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창세기 10장 26절 30절 말씀입니다.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에와 예라와 하두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창세기에 기록된 메사와 스발은 어디일까요? 메사는 카스피의 남쪽 지금의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지역이며 스발은 시베리아 지역을 가리킵니다. 욕단의 가족이 노아의 대열에서 이탈하여 동방으로 나아갔다는 확실한 증거요, 그 기록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의 연대기를 비교해 봐야 합니다. 욕단을 단군과 동일 인물로 보는 이유가 뭘까요? 욕단이 동방으로 사라진 연대기와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한 시기가 비슷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욕단의 형 벨렉이 태어난 때는 BC 2249년이요. 단군이 고조선을 개국한 때는 BC 2333년입니다. 이 기록이 맞다면 단군이 건국한 때가 벨렉이 태어난 때보다 84년을 앞섭니다. 이와 같은 연대기는 아담이 창조된 때를 BC 4004년으로 보았을 경우입니다. 여기서 단군이 개국한 때가 BC 2333년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이승효의 기록은 정확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승효의 제왕옹기는 단군의 건국연대를 진화국의 요임금 건국연대와 같은 무진년으로 갖다 맞춘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리한 것이죠. 아담이 시작된 때가 BC 4004년이지만 일각에서는 아담이 타락한 연대를 BC 4114년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앞의 기록보다 110년을 앞선 기록입니다. 이 기록을 도입할 경우 벨렉의 출생은 BC 2359년이 됩니다. 고조선 건국 BC 2333년보다 26년이 앞섭니다. 이러한 연대기 비교는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창세기에 기록된 욕단의 행방 시점과 단군이 한반도에 고조선을 개국한 시점이 어느 정도 가깝게 일치하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신기할 따름입니다. 욕단과 단군은 동일 인물일까요? 신기하게도 욕단의 이름은 단으로 끝나고 단군의 이름은 단으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고대 히브리 원어와 우리말의 공통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단이라는 글자가 두 사람에게 공통분모로 상통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을 차치하고라도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